자, 명반. 1번 명반 한번 봐보세요. 1번 명반. 자, 남편이 뭐 고급 공무원 아니지만 일단은 하위 공무원이고요. 또 뭐 공무원이면 뭐 그러고 한번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한 명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명반 내에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우여곡절은 분명히 존재했죠. 그러면 우여곡절이 있었던 이유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일단은 그 공무원이라는, 물론 배우자가 공무원이지만 그러한 정도의 뭐 안정성이라도 이제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불안정성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명천선이 너무 불안정해요. 자, 천기가 천마를 기월 조합 자체가 원래 불안정한 조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천마까지 지금 달고 있죠. 자, 거기다가 뭐까지 있습니까? 지금 문창에 화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선선이 너무 불안정해요. 그리고 천기가 후중한 별이 아니잖아요. 예민한 별이죠. 그래서 기민하고 예민하고 이런 별인데 중앙 라인에서 화기와 천마가 동반되면서 다른 길성의 회조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이 일단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불안정함을 유발시키는 어떤 원인이라 했다면, 자,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자, 일단 쌍록이 삼방에서 비치죠. 물론 천기 입장에서 효용성은 일단은 후순위기는 하지만 어쨌든 삼방에서 쌍록이 비친다라는 거, 이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기라는 의미가 강해요. 자, 근데 저 관록궁하고 부처궁하고 이쪽 라인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복덕궁 라인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거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부처궁 라인 한번 봐보세요. 부관 라인, 저 라인이 괜찮아요. 지금 뭐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딱 보면 나와야 되는데 뭡니까? 무슨 조합입니까? 양양창록. 정확하게는 양양공록이죠. 문창이 아니라 문곡이죠. 그죠? 그래서 양양창록이 지금 부관 라인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한테 더 좋은 거는 뭐가 지금 그 같이 있습니까? 신궁이 같이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명천선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많이 떨어내거든. 그런데 어쨌든 신궁의 저 복이 뭐 상당 부분 저기서 지금 끌어오고, 복덕궁 한번 봐보세요. 복덕궁. 복덕궁 입장에서 보면 보필이 협하고, 삼방에서 아까 그 양양창록이 지금 완벽하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이드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록궁과를 보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단 록궁과를 봐요. 근데 이제 저 화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 이거는 뭐 조금 뭡니까, 안 좋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복덕궁 입장에서 본다면 길성의 회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무슨 격이라고 합니까? 격으로 따져서 명주 출액격이 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죠. 근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동 이 조합의 어떤 그 예민한성 때문에 명주 출액격이 될 때는 이쪽에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 다행히 다른 살성의 개입 없이 록을 갖다 딱 쥐고 있으면서 삼방에서 자, 태양 태음이 묘왕지로서 딱 길하면서 한쪽에서는 화기가 같이 따라 들어오기는 하지만 한쪽에서는 양양창록이 되면서 들어오죠. 근데 저 화기는 뭐 그래도 다른 살성의 개입이 또 추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태음은 또 살성의 저항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 복덕궁에 복이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죠? 근데 명천선에서 너무 털어내고 있죠, 지금. 있는 복을. 예민성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대충 이 정도로 한번 보고 라인을 한번 잡아 나가 볼게요. 일단 그 사람의 명을 볼 때, 두리뭉실이 사주로 본다면 금명하실로 보듯이 대운 보기 전에 쭉 한번 훑어보는 게 있죠. 이 사람, 자, 그 전택, 복덕, 부모, 이 라인은 대의식의 의미가 크고요. 그 다음에 형제, 부처, 자녀, 이쪽은 나중에
이 사람의 인생의 후반부의 의미가 크죠. 후반부라기보다는 일단 학교, 직장, 결혼, 그 다음에 그런 의미가 크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딱 흐른다 했다 아닙니까? 대충 한번 싹 훑어봤어요. 그러면 대충 훑어보니까 어때요? 일단 복덕에는 근본적으로 공궁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그 사승항공에 오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일단은 기라는 의미가 존재한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되고, 부모 라인은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자미가 계월은 받지만 다른 거를 갖다 지금 못 받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살생이 조금 개입이 조금 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명천선은 당연히 많이 조금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자, 베이직을 볼 때도 명궁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난 직장, 배우자, 자식 이런 쪽으로 볼 때도 내 명궁은 간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베이직 라인에서 그렇게 단단하게 지금 짜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7살, 형제궁자리 7살에 보니까, 와, 이게 너무 조금 척박하네. 그죠? 그 다음에 라인. 자,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라인 양양창록에서 뭔가 조금 잡아요. 자, 묘궁에 있는 양양창록이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인생에 뭔가 조금 반전이 되는 어떤 느낌으로 일단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 일단 백궁에 있는 녹존으로 바로 양양창록이 돼요. 묘유궁이 태양, 천량, 그 다음에 문곡이 있죠. 그래서 문창이 되면 양양창록이 되고요. 문곡이 되면 양양곡록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런데 일단 양양창록이 훨씬 더 효과성은 조금 크겠죠. 그죠? 제덕군 안에 진입이 가능하고 훨씬 더 크다 보시면 되지만, 어쨌든 이쪽 라인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양양창록이 끝나면 묘궁이 끝나면 어때요? 무파상되죠. 이건 어떻습니까? 기륭이 조금 혼재되죠. 그리고 특히 화록록존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보필하고 계월은 받지만 화록록존은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거기 양양창록 위에서는 조금 약화되죠. 그죠? 예. 그렇게 일단 대충 한번 받고, 실제 대운을, 그러면 이 사람은 흐름상으로 본다면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조금 얻어먹을 게 더 많다 이 말이네. 그죠? 대신에 거기 한번 상점을 한번 딱 치고 나니까 약간 조금 수그러 드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명궁에서 한번 봐볼게요. 실제 대운을 한번 봐볼게요. 실제 대운을 보니까 지금 사궁이 명궁인데,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운세가 지금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인생의 가장 고점을 치는 시점이 어딥니까? 내가 그래프로 보라고 그랬죠. 고점을 치는 시점. 자, 미궁 괜찮고 또 한 궁 좀 찾아보세요. 유궁. 자, 미궁하고 유궁을 갖다 찾을 수 있는데요. 미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승항공에서 들어오죠. 이건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자, 실제적으로 물론 그러면 유궁은 차승항공에서 안 들어오나? 들어오는데, 차승항공에서 들어오는데, 그럼 그 전으로 살짝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사람의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을 보고요, 신궁을 보고 복덕궁을 봤더니 느낌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인생의 전반부보다는, 아까 전에 뭐 전택, 복덕, 부모궁을 보면서도 느낌을 받았지만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조금 더 괜찮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았어요. 그렇게 딱 받고 나서는 이 사람이 10대 때 좋은 운세가 오더라도 이 사람 10대 때 받아먹기보다는 뒤에 받아볼 가능성이 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명천선이 불안정한 중에 신궁에서 괜찮게 보좌하고 있죠. 그럼 신궁이라는 이미지는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후반부. 그럼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일단 42후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고 나서 복덕궁도 어떻게 됐냐면 차승안궁에서 들어와요. 물론 이제 명주출애라는 어떤 그런 기본 골자, 보필이 있는 거 그거 역시 되는데, 그러면 복덕궁의 이미지도 한번 봐볼게요. 복덕궁의 어떤 에너지는 전반부부터 좀 치는 의미가 강할까요? 아니면 후반부에 치는 의미가 강할까요? 자, 복덕궁은요. 자, 관상에서 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얼굴에서 귀는
가장 초반부의 의미도 있으면서 가장 후반부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덕궁의 의미는 원래 내가 타고나기를 뭐 짜고 저짜고, 내지는 그 복덕궁의 의미는 베이스, 그 저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뒤에 받아 먹거나 아니면 일찍부터 받아 먹거나 뭐 두 가지 다인데, 이 사람의 명천선으로 봐가지고는 이 사람의 어떤 전반부부터 일찍부터 뭔가 복을 크게 누리는 건 조금 힘들고 조금 뒤에 받아 먹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고점은 저기 유궁으로 보시면 돼요. 유궁.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장 저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궁. 저 파군 있는 궁. 이 궁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우유곡절을 켜게 느끼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게 후반부가, 복덕궁도 후반부의 의미가 크다고 했는데, 네. 궁에서 들어오는 기회에 네.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후반부에 받아먹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그러면 약간은 얘기를 조금씩은 조금은 받아먹는 거라고 여기서도 조금은 받아 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운을 보면서, 대운 자체를 보면서 길흉을 바로 결정 짓기 전에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 그 다음에 신궁, 그 다음에 복덕, 전택복덕, 부모, 그 다음에 형제, 부처, 자녀 이렇게 보면서 인생의 그냥 큰 흐름을 스케치를 먼저 한번 스캔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캔을 왜 먼저 하냐면, 디테일하게 대운에서 보는 것도 디테일하게 볼 수 있지만, 먼저 스케치가 약간 어떤 그런 뼈대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뼈대 스케치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전반부보다는 후반부로 조금 가야 뭔가 안정성을 찾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저기 어디냐, 미궁 같은 경우는 복덕궁이 지금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이 사람한테는 아직까지는 초반부라고. 초반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때 복을, 만약에 여기가 흉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안 받을 거고, 여기가 길하더라도 여기가 그렇게 크게 안 받는 거. 왜? 앞에 스케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뒤쪽으로 에너지가 몰려있다고 이미 상위 개념에서 결정 지어져버렸다니까. 만약에 저기 명천선이 조금 괜찮은 구조였다면 저기 복덕궁부터 일찍 받아먹어요, 이 사람은. 명천선이 불안정하고 지금 신궁에서 후반부라는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 일찍부터 복을 크게 누리지는 못해요. 다만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결혼을 줬대 했거든? 그 접점은, 그 끈앞으로 이때 잡아가요. 그러니까 당장 그걸 통해가지고 당장, 나 행복해라고 바로 어떤 그런 느끼기보다는, 결혼을 이때 배우자를, 그 공무원 배우자를 갖다 만났기 때문에 끈은 일단 잡아 나간다니까, 이쪽에서. 하지만 좀 더 자기 입지가 조금 더 굳어지고 조금 더 높아지는 시기는 저때 유궁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궁은 일단은 그 어떤 암시가 조금 이렇게 그 암시가 씨앗이 뿌려지는 시기 정도로만 생각을 갖다 하시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기 신궁에 만약에 물론 양명창록격이 적이 될 수는 없지만 양명창록이 아니더라도 신궁부터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미궁하고 연계해서 좋아지니까 그 어떤 맥을 같이 타고 가요. 그러니까 미, 신 이쪽으로 결혼하면서부터 쫙 상승이 돼요. 지금 여기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운세가 여기가 지금 미궁이고 여기가 신궁이고 또 유궁이고 이렇게 지금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길인데 제복 라인으로 지금 길입니다. 복덕 라인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흉으로 지금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길로 지금 됐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 했어요? 여기 흉이 지금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쪽으로 많이 침범을 갖다 하겠죠. 길이다 하더라도. 대신에 여기서 퍼펙트하게 힘있게 길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침범을 갖다 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여기는 어떻다? 시기적으로 지금 20대잖아요. 일찍 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퍼펙트하게 길하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건 어디에 있냐면 천기하고 대궁에 있는 태음이 천마를 달면서 문창이 있는 이 불안정함, 이것 때문에 일찍부터 안정을 찾아 나가는 스토리는 좀 짜기가 힘들어요. 이거에서 먼저 지금 정답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때 20대 때, 20대 후반에. 예.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금방 미궁의 이야기도 참 중요하지만, 난 유궁을 이야기하면서, 신궁 있죠, 신궁. 지금 신궁이 흉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신궁이 지금 타군이 되면서, 타라, 화성, 삼방에서 지공을 갖다 보면서, 그리고 뭡니까? 인신궁 자체가 역동적이면서 조금 혼란한 어떤 그런 궁이잖아요. 요때 연자 이혼을 했다고요. 가정을 파해버렸다고, 깨버렸다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거 이건 나쁘지 않은 조짐이지만 이 운세 들어가니까 불안정해지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저런 운세를 하더라도 명천선이 이렇게 안 불안정하면 안 깨요. 자, 다시 저렇게 신궁 병신대안에 지금 들어오더라도 명천선이 만약에 안정적이다 하면 이거 안 깬다고. 물론 우여곡절, 어떤 트러블 이런 거는 보겠지. 그런데 명천선 자체에서 워낙 불안정함의 암시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병신대안에는 깰 수 있어요. 아주 위험이 커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안이 지금 괜찮잖아요. 양양창록으로 들어오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길이니까 이 유대안이 이쪽으로 많이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페이스로 본다면 42세 때부터 길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그 시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그 전부터 이 사람은 좋은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암시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 그 상반에 있잖아요. 욕이 아니고 보필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용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욕이 아니고 보필 상반에. 명궁의 입장에서. 명궁의 입장에서 보필이라도 하더라도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는 안 하죠. 이게 제대 손가락을 해더라도 욕의 똑같은 효과를 맞지 않습니까? 살아가지 못하네요. 그렇죠. 지금 천기 입장에서는 보필을 본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안정적이다라는 걸 확정짓기가 힘들죠. 그러면 욕의 안정성과 보필의 안정성 어떤 게 크습니까?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금방 질문이 뭐였냐면 명궁 입장에서 봤을 때 천기가 지금 천마와 대궁의 문창의 화기를 갖다 대동시키고 있는데 삼방에서 지금 록을 보고 있잖아요. 쌍록을. 자, 1번 요거, 2번 만약에 가상으로 보필을 여기서 보게 된다면 어떤 게 조금 더 나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보필이 좀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록이 좀 더 낫겠습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자 볼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보필을 원래 천기 입장에서는 보필의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천기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쌍록의 어떤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보세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자기 개인적인 역량이 이런 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장일단이라고 했는데 안정성으로 따지면 보필이 조금 더 낫고요. 안정성으로 따지면 이 사람의 먹고 사는 면으로 따진다면 록이 조금 더 나아요. 네, 잔용에서 이거 록공부라 본다고 봅니다. 네? 잔용의 협의. 잔유궁 협에서 인궁 입장에서 록공과를 협해 두고 있죠. 이건 어떻게 효용 본다 했습니까? 안 본다 했습니까?
이건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나란히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쪼롬이 하나씩 펼쳐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일 좋은 효과성은 어떻게 있는 겁니까? 삼방에 있는 게 제일 좋고, 그럼 삼방에 있던 쪼롬이 있던 가운데 있는 거는 록이 되는 게 일단 제일 좋겠죠. 가능성상. 선생님, 그리고 여자라면 예. 피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존에 여자가 활동하는 것보다는 안정성이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번 봐볼게요. 그럼 스토리를 한번 짜보시다. 보피를 봤다면 이 사람의 어떤 심정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안정된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의 경제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남편의 직업이라든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게 현저하게 떨어져요.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낫다 이건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필이 안정성을 갖다가 조금 더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록은 약간 우여곡절을 주지만 그래도 어떤 그 먹고 사는 면에서 조금 더 준다 이렇게 조금 보는 거. 그 차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안정해요. 엄청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록은요, 만약에 저 록까지 만약에 없었다면, 물론 록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여기서는 저 쌍록이 지금 3방에서 들어오는 게 상당 부분 이 사람한테는 복으로 작용해요. 복으로 작용해요. 만약에 그러면 아까 전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때 사궁이 잠이 7살이었다. 똑같은 상황에서 잠이 7살이었다면 보필이 나아요? 록이 나아요? 보필이 나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만약에 록이 되면 이 차이는 너무 극명해요. 자 다시 지금은 천기가 천마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록이나 보필이 왔을 때 내 지금 일장일단이 있다 하고 자꾸만 고민했잖아. 근데 잠이 7살이 명국이 지금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는 록이 오면 오히려 흉한 의미가 크고요. 보필이 와야 돼요. 무조건. 이때는. 그거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경향성. 천기가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삼방에서 기월 동량의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역동적이고 좀 불안정한 조합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있는 걸 내가 떨어버리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공격적으로 하는 의미는 잠이 7살보다는 떨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보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라고 이거. 잠이 7살이 플러스 록이 되면서 완전하지 못한 상태. 자, 기월 동량이 플러스 해가지고 록을 보면서 완전하지 못한 상태. 완전하지 못한 상태니까 둘 다 불안정하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얘는 그냥 무조건 흉해요. 아주 흉해요. 아주. 결과적으로. 록을 지었는데도 록을 지니까 더 흉해요. 왜? 기월보다 잠이 7살이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래. 일을 벌려요.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잠깐만 할게요. 이 사람은 유궁이 최고 괜찮은 궁인데 그 전에 흉한 의미가 있는 저 궁을 조금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기라의 암시를 갖다가 조금 더 넓게 좀 펼쳐진다. 자,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 다음 운세가 어때요? 또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자, 이때 잘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천선이 만약에 안정적이잖아요. 명천선이 만약에 조금 안정적인 중에 저 관록궁이 저 정도 되면 그 다음 무술 대안에 오는 저걸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미 내 라인을 갖다 잡았기 때문에 그걸 잡고 나가는 의미가 커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일단 명천선 자체가 불안정해가지고 천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복이 조금 더 심해요. 자, 천부, 무곡,
태염 이런 별들은 어때요? 조금 더 이게 좀 선 자체가 굴곡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천기가 공격적이라서 이게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민해가지고 뭔가 기복이 있다고. 특히 여기서는 천마하고 문창 화기를 갖다 대동시키기 때문에 이 기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한 지나면 또 한 번 반전이 있는 거라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서 해대한 들어가는 것도 화기를 갖다 보는 궁이고. 선생님, 예. 이런 사람들은 있는 것보다 지 일을 하면 이런 데 좀 넘어가지 않을까요? 자,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하면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면, 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 개인적인 역량의 측면은 좀 어때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자기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거라도 뭐 그렇죠? 그걸 예, 있는 것보다 예. 그러면 다른 알바에서 생각하는 그렇죠. 알바라도 하는 게 일단은 훨씬 괜찮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역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일을 좀 움직여주면서 다른데 조금 이렇게 힘을 조금 빼주는 거, 그거는 플러스적인 요인입니다.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신나면 일을 그렇게 신나면 예. 이 수공에 이걸 넘어갔으니까 근데 명천선의 흉의가 너무 커요. 명천선의 흉의가. 한번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에 밖에서 지금 일을 한다면, 저기 무술대안에 저 흉의를 갖다 조금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저기 흉의가, 그걸로 해가지고 커버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자, 근데 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또.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큰 스케치에서, 그러면 한 질문 들어가 볼게요. 신궁 있죠? 병신대안. 병신대안하고 무술대안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흉할까요? 병신대안하고 무술대안 중에 어떤 게 더 흉할까요? 자, 딱 팽팽하네요. 자, 일단은 한번 보시다 그러면. 일단 다른 거 안 보고 그 궁이 만약에 명궁이라고 가정해가지고 더 안 좋은 궁을 한번 찾아내보자고요. 자, 술궁이 더 안 좋은지, 신궁이 더 안 좋은지. 자, 신궁 한번 봐볼게요. 신궁은 타군에서 우필이 있고요. 자, 다른 살성들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자, 술궁은 염정, 천부가 삼방에서 괴월은 받지만 살성을 많이 대동시키고 있어요. 이거 그냥 좀 바로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구분이 되는데 이 궁만으로도 이거 구분은 쉬운데 술궁이 더 좀 잘 견딜 거 아닙니까? 왜? 천부가 있잖아요. 천부가 일단 흉안중이라면 똑같이 살성을 보고 흉안중이라면 타군이 있는 궁보다는 천부가 있는 게 물론 염정도 있지만 천부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소를 시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스폰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신궁과 술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무술대안 저기가 조금 더 약화된 충격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됐죠? 자, 그러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 사람의 스토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전반부가 좋다고 그랬어요? 후반부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후반부가 더 좋다. 그 이유는 뭐? 신궁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자, 신궁의 영향력은 후반부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진다 했다 아닙니까? 일단 낮게 격파를 하더라도 지금 술궁이 조금 더 견디는 힘이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뒤로 갈수록 이 사람은 신궁의 영향이 조금 더 커져요. 그래서 똑같이 흉하더라도 자, 술궁 뒤쪽에서가 조금 더 견디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저 신궁과 같은 과거의 32세에서 41세의 저 정도의 혼란은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안 가지. 왜 안 가겠어요? 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이혼까지는 다시 지금 이제 재결합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운세에 어떤 이혼까지 안 논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한
한 가지씩 한번 집어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그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수동적인 명반이에요. 의존성이 강해요. 불안정하면서 예민하지만 나약한 명반이라고. 됐죠? 그거 하나.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복덕궁을 봐도 그렇고요. 저기 신궁이자 부처궁을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은 복이 그래도 있어요. 지금 명천선에서 자꾸 지가 쳐내고는 있지만. 자, 그러면 계산이 딱 바로 안 나옵니까? 그럼 저 운세에 절대 이혼은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걸 딱 봤네요. 그래서 처음에 쫙 갔다가 저기 유궁에서 그 클라이막스를 갖다 치고 조금 수그러들긴 하지만 그 전반부의 흥해보다는 조금 덜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 저 유대안의 기란 의미는 저기 신대안의 앞부분으로 일정 부분 침범을 해서 좋은 걸 가져고 끌어온다.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면서요, 뭐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뭐 어떻다 저떻다 이거 알라고 절대 하지 마시고 명국하고 원명반하고 대운하고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지금 파악하시는 데 집중하십시오. 자, 2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2번 명반은 저번에 한번 봤던 명반이죠. 궁 관련 공무원이고 성격은 무난하고 안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명반이 지금 이렇게 직업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비교적 조금 보편 타당한 어떤 그런 성격과 직업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1등. 자, 기월 동양. 자, 기월 조합은 안정적인 조합입니까? 불안정한 조합입니까? 기월 조합은 불안정한 조합이죠. 그런데 기월은 또 기월 동양의 한 부분이죠. 그러면 기월 동양의 안정적인 조합이 될는지 아니면 기월의 불안정한 의미를 좀 더 부각시켜야 될지 이거는 주변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기월이 뭘 봤습니까? 3기. 3기를 봤잖아요. 3기를. 자, 그래서 특히 기월 동양 조합은 3기를 보면 아주 좋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3기를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자기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방향성은 그냥 확실해요. 그래서 기월 동양 조합이 3기를 봤다. 요걸로서 어떤 성격이라든지 직업적인 측면으로 안정적인 어떤 그런 조합을 봤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복덕궁 한번 봐볼까요? 복덕궁에 거문이면서 괴월이 협하고 있고 대궁에서 록이 들어오고 삼방에서 길살성이 혼재되지만 어쨌든 길성이 조금 들어오는 중에 명궁에서 차성안궁 하면 보피를 삼방에서도 보내요. 자, 복덕궁이 나쁘지 않네요. 이 사람도. 복이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 거문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백궁이자 제백궁인 신궁을 보더라도 천동이 록을 갖다 쥐고 있죠. 일단 이것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처궁, 부모궁. 자, 그 직업을 지금 보기는 하지만 보고 삼방에서 살생이 조금 개입이 조금 많네요. 부모궁을 그렇게 좋게 보기는 힘들겠죠, 그죠? 자, 명궁은 아까 전에 상기가 있다고 그랬고 대충 전택, 복덕, 부모, 명궁 이 라인으로 봤을 때 베이스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냥. 됐죠? 그러고 형제, 그 다음에 부처, 그 다음에 자녀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형제 쪽은 어때요? 염정의 화기의 살성 이쪽이 조금 에너지가 안 좋게 몰려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몰려있으면 이거는 조금 위험적인 암시죠. 그죠? 됐죠? 자, 그러고 부처궁 나쁘지 않은 정도. 됐죠?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 베이스가 조금 되어주니까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녀궁 록존에 지금 있으면서 삼방에서 괴월을 봤다. 이것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좀 괜찮은 궁들이 많은 중에 형노선, 자, 충미궁이 약간 위험적인 어떤 좀 부담이 있는 그런 궁이다. 이 정도로만 딱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운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한테 을미대한, 자, 을미대한 16세에서 25세 대한 이거 흉합니까? 안 흉합니까? 예?
자, 미대안을 길, 보통, 흉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려면 이거는 어떻게 나눠야 돼요? 선생님, 그래도 보필이 속하고 1월이 속하는데 어. 보통이 안 되있으니까 자, 보통 한 사람은 흉하다. 다른 분은 어때요? 사선하고 좀 늦게 오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볼게요. 여기가 명궁이라고 보고 미궁을 명궁이라고 보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길합니까 흉합니까? 자, 미궁을 명궁으로 보고 협과 삼방사정을 보니까 와우. 그럼 자, 질문 세부적으로 들어볼게요. 천부가 뭐를 필요로 해요? 또? 자, 도필하고 록을 보는 그 비율이 5대5라고 그랬죠. 둘 다 봐야 돼요. 자, 보필은 봤죠? 록이 없죠. 자, 그런 중에 대궁에서 염정칠살이 화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뭡니까? 협으로 노상매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저거는 천부니까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완화시킬 수 있는 그건 되지만 그렇다고 노상매시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어요. 저거를 천부가. 그럼 그래도 그나마 많은 흉기를 줄이려면 록이라도 좀 지어졌어야 되지. 지어졌어야 되지. 1월이 속하고 그다음에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저 노상매시의 힘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화기가 빠진다면 또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 천부가 조건을 안 짰잖아 지금. 화록을 못 봤잖아. 화록록존을. 도필은 봤는데 화록록존을 지금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는 좋다라고 보기 힘들고 이제 화기가 빠지더라도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 이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화기가 침범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는 흉합니다. 흉해. 미궁은. 자, 그럼 질문 다시. 저기가 형제궁인데 두 번째 대안이네요. 이때 이 사람은 길하게 느낄까요? 흉하게 느낄까요? 자, 아까 전에 그럼 이야기했죠. 원국하고 대운하고 있습니다. 원국이 길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대운도 길할 때, 세모일 때, 흉할 때 했습니다. 자, 원국이 길할 때 대운이 지금 흉하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길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거를 흉으로 그냥 바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럼 저 염정학이죠. 없어졌단 말이가.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여기를 미궁을 명궁으로 보거나 축궁을 명궁으로 볼 땐 저건 무조건 흉해요, 저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근데 지금 명궁이 신궁이면서 삼기를 보고, 그것도 기월동량이 삼기를 보고, 나름대로 길성과 살성이 혼재됐지만 살성을 쓰는 직업군으로 궁 관련 공문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됐다면, 저 미궁에서 이 사람한테 이때 흉했다라는 통변을 하면 안 돼요. 이때 이 사람이 학교 다니고 직장 잡았을 거니까. 하지만 저기 염정 7살의 화기는 어느 정도 겪기는 했겠죠. 그거는 또 접근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흐름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게 길했고 어떤 게 흉했느냐 이런 걸 구분하라는 게 아니고 저기를 명궁으로 봤을 때 하고 신궁을 한마디로 신궁을 명궁으로 보면서 대안으로 봤을 때하고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지금. 그래서 이명반이 똑같은 구조라 하더라도 명궁을 미궁으로 딱 옮겼을 때 이때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 얼미대안, 저 대안을 마냥 그냥 무조건 흉의의 측면으로만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냥 굳이 한번 여기서 대략적인 유추를 한번 해보자면, 자, 살성은 특징이 뭡니까? 살성의 특징. 살성을 어디에는 쓸 수 있습니까?
일로는 쓸 수 있지만 육친으로는 쓰기 힘들겠죠. 이 대안이 아마 이거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지 공부하고 지가 공무원 시험 되는 거는 성과를 이뤘지만 육친으로 문제는 있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 파괴력이 너무 크니까. 만약에 저기 염정 화기가 빠졌다 하면 육친적인 문제도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공부하는, 집중하는 힘으로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자, 다시. 만약에 저기 염정칠살에 화기가 없었다면 저 미대안은 오히려 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으로 쓸 수 있어요. 왜?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그건 살기를 쓰는 거지 도화나 길성을 쓰는 거 아닙니다. 특히 천부에 도피를 갖다 끼고 있는 상황에서 저거는요. 공부하는 힘으로서는 짱입니다. 오히려 저 10대 때 저런 운세 오는 건 오히려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에서 만약에 경만 이루어진다면 이런 운세가 10대 때 오는 건 오히려 좋은 운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봄이 어떻게 해서 옵니까? 겨울에 압박, 압축, 압력 꽉 누르는 힘에서 봄에 팡 튕겨져 나간다고. 그러면 저 미궁이라는 것은 두 번째 대안이거든. 두 번째 대안은 이 사람한테는 아직까지 뭡니까? 나아가는 시기가 아니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기라고. 이때 살성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눌러주면서 압력을 키워주면 그 다음에 훨씬 더 펑 튄다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살성이라고 무조건 흉하다라고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원국과 연계해가지고 오히려 이 정도 되면 두 번째 대안이 화기만 빠지면 무조건 이건 길로 보시면 돼요. 공부하는 운세로서는 짱입니다. 그런데 화기가 침범하면서 노상묘시가 되다 보니까 반길 반흉으로.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일단 길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취는 있지만 건강이나 육친적인 측면으로는 불리한 점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지만 일단 이렇게 가닥을 잡으세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요, 그 뒤에 대안을 한번 봐볼게요. 태양의 우필. 자, 무곡파곤의 록존, 천동의 록존.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그냥 부드럽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안 드나요? 자, 오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궁이 좋습니까? 자, 오궁이 명궁으로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궁이 명궁으로 보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오궁이 명궁이다. 그럼 그 협과 삼방사전만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길 보통 흉. 자, 길 한 명 나왔습니다. 또 보통. 또 자, 이거를 길로 보는 거는 일단 무조건 무리입니다. 오궁을 명궁으로 보고 태양이 경량과 동궁한 중에 그 우필이 있다라는, 삼방에서 문창문곡을 보긴 했지만 우필이 있다라는 저걸로 해가지고 길로 본다라는 것이 완전히 조금 무리수고요. 보통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적인 어떤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살성의 개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기름이 혼재된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명궁이라면 이걸 보통으로도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로서는 그렇지만 원래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아예 내가 못 나가지고 3D 하면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데 내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이 3D 못한다 해가지고 백수건달로 지내는 그런 현상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대흉으로까지 보기는 힘들지만 일단 보통으로 일단 한번 보고 일단 넘어가자고요. 자, 그럼 여기 왔네요. 여기 또 보세요. 원국이 길하다면, 자, 운이 보통이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길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밑에 흉할 때도 지금 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면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파조합, 록존의 개월 보는 거, 그 다음에 천동의 화록 지는 거, 이건 역시 전부 다 그냥 무난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의 경량성, 무파의 경량성, 천동의 경량성을 가지고 그 삶의 그냥 스타일, 요 10년 동안은 요러이러한 경량성이 조금 많이 감돈다. 요 정도의 통변만 가미할 뿐이지. 그냥 이 사람은 인생, 그 26세 이후부터는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괜찮게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서 로건 록대로 받아먹고 태양은 태양대로 받아먹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국하고 대별해가지고 대운을 봐야 되는 거,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국하고 대별을 안 한다면요, 미궁, 미대운, 흉해. 자, 오대운, 이거는 보통인 것 같지만 흉할 가능성이 커. 자, 사대운, 이거는 뭡니까? 사대운을 명국으로 보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길한 듯 하지만 이건 흉입니다. 아주 흉기가 커요. 무파는 임팩트가 강한 별이거든. 거기다 도화까지 들어왔다 아닙니까? 도화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일을 크게 벌려요. 그러면 저 록존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키기가 힘들어요. 저 개월 가지고, 이저러진 개월 가지고 화기까지 들어오는데 이거 힘들어요. 그러고 저기 뭡니까? 천동에 삼방에서 지금 다른 길성의 짝성은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저 3기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입장에서 본다면 신궁은 일단 그나마 3기를 갖다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동 입장에서 3기의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쁘지 않다이지만 퍼펙트하게 좋다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뭡니까 지금 낱개로 각계국가에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궁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궁들이 좀 더 많았는데도 지금 명궁을 신궁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지금 봐버렸어요. 지금 미궁도 오히려 일찍 와가지고 저 살성을 써버리는 운세로 봐버렸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그릇을 보지 않고서는 운세를 갖다 보는 것은 생각하기가 힘들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는 앞에 사람하고 조금 비슷하죠. 앞에 사람도 그랬고 이 사람도 그랬고 뭐가 좋습니까? 일단 복덕궁하고 신궁이 좋아요. 그런데 앞에 사람하고 뒤 사람하고 차이는 뭡니까? 1번하고 차이는 2번이 록궁가를 어디서 봤어요? 명궁에서 봤어요. 자, 한 사람은 명천선이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한 사람은 명궁의 삼방사정이 아주 안정적으로 짜졌어요. 자, 2번 명반은 명궁의 삼방사정 안정적으로 짜졌고 복덕궁 괜찮고 신궁 괜찮고 자, 이 정도면요. 주변에 약간 여타의 불리한 점을 어느 정도 만회해서 갈 수 있다고. 이미 기월 동량 자체가 조금 안정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저 명궁이 기월이 아니고 자미칠살이나 무파나 이런 조합이었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또다시 계산해야 돼요. 기월 동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거는 복을 크게 누릴 수 있어요. 이 정도 상황에서는. 그리고 저기 충미궁의 노상매시에 대한 충격도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명천선의 살기가 많으면 명천선의 충미궁에서 들어오는 저 살기가 플러스 알파 되니까 뭐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1번과 2번과의 차이, 그리고 운세의 흐름, 그러면 운세의 2번의 흐름의 특징은 일단은 그냥 명궁의 삼방사정처럼 기월 동량의 스타일처럼 그냥 무난하게 가면서 록을 하나씩 먹으면서 이렇게 그냥 가는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질문사항에서는 받고 안 그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오늘 못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